보통 이 플랜을 시키잖아요. 남자 처음에는 좀 궁금해하다가 조금씩 그리워하다 나중에 막 매달린다. 이제 후회가 시작된 거야. 안녕하세요, 석굴입니다. 슬슬 연말이고 추운 계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구독자님들의 마음도 시려서 그런지 좀 아픈 사연들이 많이 보여요. 그중에 단연 베스트는 이미 떠나간 사람에 대한 얘기죠.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던 그놈이 진짜 후회를 할까요?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이 아주 많이 나게 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나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좀 더 후회를 하게 되느냐, 그런 류의 사연이 꽤 쌓여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나를 떠난 그 남자가 그때 얘를 놓치지 말 걸 하게 되는 그런 후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있지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의 성격과 케이스에 따라서 그렇게 죽도록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냥 제 빅데이터로 보면 남자들은 헤어지고 나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아파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프긴 아파도. 해서 오늘은 남자들이 이별하고 나서 가장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을 한 2가지 정도 얘기해드리고, 나는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 그럼 나는 이제 그렇게 서서히 잊혀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서히 후회를 유도하게 만드는 루틴도 4가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후회를 부르는 방법이자 재회를 부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제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생각보다 자주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우선 남자가 여자랑 이별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는 많은 부분을 양보했던 여자와 헤어졌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이 가장 많이 와요.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용서해준다던가, 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정도의, 그 정도의 배려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그 이후에 공허함이 크게 와요. 뭐야, 그냥 내가 많이 잘해주고 그러면 무조건 후회한다 그거야? 아니죠. 2 사람이 만나다 이별하게 되면 전 여친에 대한 후유증이 언제 제일 많이 올라오냐면, 다른 사람과 충분히 썸을 타고 연애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 전 사람이 막 대비돼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통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양보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용서하고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에 하자가 있거나 부정적인 면이 강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마찰이 금방 생기거든요. 근데 새로 만나게 된 이 여자는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전 사람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진 않죠. 전과 똑같은 문제로 마찰이 생겼을 때 지금 만난 사람은 전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까지 배려해주지 못할 확률이 크거든요. 참 이기적인 마인드지만, 옛날에 만났던 애는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오케이 했는데 얘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나네. 만약에 걔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진짜 걔가 나 많이 배려해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겹치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겠죠. 그러면서 드문드문 마찰이 생기거나 외로워지거나 공허해질 때 이런 마음을 바보처럼 받아줬던 그 사람의 배려가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심적으로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 되면 그때 잔이 카톡 날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별한 케이스는 저는 절대 제외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이 좋아 배려고 양보지, 이거 조금만 더 나가면 그냥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는 애들이 유독 또 헤어지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맞춰주는 과정에서 여자가 진짜 많이 상처받았을 건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뭘 또 거기 뛰어듭니까? 이어서 남자가 후회하게 되는 2번째 케이스, 리액션 여왕. 굉장히 외향적이면서 리액션도 풍부한 사람들 있죠. 내가 별거 안 했지만 막 까르르 웃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자랑했더니 엄청 칭찬해주고, 본인의 성격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왈가닥이라서 같이 있으면 기는 좀 빨려도 막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역시 이별하게 되면 가장 크게 공허함을 느끼는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2 사람이 기쁜 감정을 느끼려면 100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남자는 그냥 20% 정도만 꺼내도 여자 쪽에서 막 서준 엄마 빙의돼가지고 80을 채워줘. 그리고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일수록 끝나게 되면 이 공허함이 미친 듯이 밀려옵니다. 옛날에는 요 정도 인풋만 넣어도 이만큼의 아웃풋이 들어오니까 금방금방 기분 좋아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요만큼 하면 그냥 요만큼 해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여자가 주는 에너지가 나를 채워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지 않거든요. 근데 남자는 이미 그 전에 큰 에너지에 다 중독돼 버린 거예요.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헤어져 보니까 내가 쉽게 기분 좋아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지분이 그 사람이었구나.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기쁨 에너지에 적응할 때까지 오래도록 전 사람이 생각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가지가 결코 쉬운 건 아니죠. 다 맞춰주고 다 양보해주는 연애, 이건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자존감이 낮았거나 아니면 그냥 연애 스타일 자체가 그냥 마더 테레사야, 걷어먹여 살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좀 그런 성스럽고 넓은 아량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막 그렇게 다 봐주고 용서하면서 만날 수는 없죠. 2번째에 막 리액션 여왕, 기쁨 에너지, 물론 좀 스펀지밥 피가 섞인 좀 그런 노홍철 같은 분들도 실존 인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다 개그맨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날이 더 많은데, 그래서 보통 남자가 강하게 후회하게 되는 이 대표적인 2가지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까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죠. 나는 많이 맞춰주지 않았어. 난 많이 싸웠어. 그리고 나는 리액션 여왕 아니야. 오히려 좀 무뚝뚝한 편이었어. 그럼에도 그 사람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강력한 임팩트를 줘서 후회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그리워지다 서서히 후회하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딱 4가지만 거친다면. 우선 첫 번째, 더 이상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너 다시 나한테 돌아와, 안 돌아오면 뒤져. 이런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이 문제를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겐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다 헤어졌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럼 그때 석구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막 울면서 내가 잘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만나보자. 나 이제 너 다 이해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이기적인 겁니다. 사과하고 매달린 건 맞는데 멀리서 본다면 이것도 그냥 내가 답답하니까 빨리 돌아와라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별할 때 내가 막 울면서 매달렸는데 상대가 거절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는 여러분이 매달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얘가 달라지길 바랬지 매달리길 바란 게 아니라고요. 울며 매달리는 것도 이기적인 것이다. 이거 하나만 머리에 넣고 있어도 웬만한 이별 상황 반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사견인데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 하나로 잡아봤자 그 연애의 질량은 절대 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 일단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먼저 멈춰야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체적인 제안을 하세요. 단순히 감정적인 모습을 안 보이는 것만으로 끝은 아니죠. 정말 내가 전과 달라졌다는 걸 태도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무조건 미안해, 이해할게, 잘할게, 돌아와줘가 아니라 너무 내가 집착하는 문제로 헤어졌다면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네 인간관계까지 관여하려고 한 건 좀 오버였어. 너도 많이 답답했을 거야. 짧게 이해 한번 던져주시고 앞으로 네가 친구들과 있는 시간은 관여하지 않을게. 대신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면 들어갈 때라도 꼭 카톡은 줘. 걱정 안 하게. 정확하게 딜을 하는 거죠. 너무 바쁜 남친이 서운해서 이걸로 투닥거리다 헤어졌다면 지금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것도 이해 못해주고 계속 만나자고 하고 그럴 때마다 너가 더 서운했을 것 같아. 이해 하나 던져주고 앞으로 네가 일하고 있을 때 나도 응원할게. 대신 네가 카페에서 작업하거나 할 때는 나도 옆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줘. 보고 싶기도 하고 너 보면 나도 자극 좀 받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딜을 칩니다. 이 정도의 참신한 제안만 던질 수 있어도 또 과거에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갑자기 달리 보이면서 마음이 열릴 때가 많죠. 1, 2단계만 잘 밟아줘도 웬만하면 이별할 일 없어요. 이별했더라도 이별한 기간이 길지 않으면 재회도 무난하고요. 근데 이게 넘어가 버린 상황도 있잖아요. 이별한 지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일단 오케이 인정 한 발 빠지고 세 번째 다른 사람 되기. 그렇다고 아예 막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아직 그 사람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을 확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나랑은 거리가 좀 멀 것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남친 입장에서는 신선한 자극이 돼요. 얘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친김에 새롭게 시도한 것에서 성과가 나오면 베스트입니다. 늘 긴 머리만 고수하던 사람이 머리를 싹둑 예쁘게 커트를 했는데 단발에 맞게 쿨한 스타일링을 하고 또 그 스타일링에 맞게 메이크업도 예쁘게 해서 너무 잘 어울려. 취미라고는 집에서 게임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인스타에 복싱 체육관에서 스텝 밟는 영상을 올려요. 근데 여기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도 되고 몸매도 더 탄탄해져. Unbelievable.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별로 관심 없었던 분야에 자격증을 따보거나 어디 전시회 출품을 하거나 대회에 나가보거나 이런 모습을 SNS에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전남친 입장에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새로운 자극이 들어올수록 전에 느꼈던 자극을 점점 무디게 인식한대요. 맨날 나랑 싸우고 치고받고 울고불고 했던 그 부정적인 기억이 점점 새로운 기억으로 덮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슬슬 생각나게 됩니다. 한 번쯤 연락 왔으면 좋겠는데 아닌가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평판을 만들어놔야 돼요. 얘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조금씩 변화해서 광범위하게 내 인식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내 달라진 모습을 느낀 모두가 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줄 때가 많아요. 이건 진짜 제 이야기인데 제가 친구 중에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애가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 진짜 싫어했어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제 오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이 되게 유하고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불이야. 무슨 불쇠 막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성격이에요. 해서 그 친구가 나를 보면 쟤 왜 저렇게 답답하지? 내가 걔를 보면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멋대로 살지? 이 두 가지가 맨날 부딪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젠 별로 안 맞는 친구끼리 연락 안 하게 되잖아요. 그냥 넌 그렇게 살아라 난 이렇게 살란다고 잊고 지냈는데 한 1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야, 걔 진짜 달라졌어. 무슨 사업 시작하더니 좀 힘들었나 봐. 이젠 진짜 애가 부드러워졌더라. 저도 처음에 한두 번은 아이 뭐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한 3번 이상 비슷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이 새끼가 그런다고? 그러다가 정확히 한 2달 전쯤에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 친구와 마주쳤거든요. 그리고 전 다시 한번 느꼈죠. 사람 마음은 변하는구나.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1분 채 안 돼요. 인사하고 안부 묻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일단 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예전 같았다면 오랜만이다? 연락 좀 하고 지내? 할 것 같은 앤데 야 잘 지냈어? 하는데 그 태도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정보들이 오버랩되면서 얘가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옛날에 막 풀어헤치고 다녔는데 너무 단정한 컷에 너무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는 그 친구를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 친구를 미워했던 시간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반갑게 인사하고 이후에 제가 먼저 카톡했어요. 갑자기 막 없던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화 한번 하고 저는 이제 완연한 그 친구의 편이 되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그 친구의 부분도 보였고 심지어 성격들 중에 나랑 결이 잘 맞는 부분도 꽤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연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고치고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날 대하는 이 태도는 못 믿겠지만 정말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그 사람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 그럴리가 하고 SNS 한번 염탐했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새로운 모습 그 쫙 깔려있는 기라. 와 진짜 달라졌다. 서서히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외 플랜을 말해버렸네요. 야 오늘 좀 비싼 정보 프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 보통 개인 컨설팅 할 때 이거 뼈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 전 사람과 나는 끝이라고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옛날 그 아픈 상처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어요.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나라면 앞으로 저기까지 끌고 갈 것도 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고 나가 저 새끼들은 후회하는데 나는 뭐 감정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제일 통쾌한 하루하루 더 멋진 모습으로 나를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이 싹 다 후회하게 되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